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랑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구절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지신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자 해서 책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책도 보통 이 정도 두께 같으면은 몇만 원 가야 되는데 단돈 7천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자에게 판매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전원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난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영국의 키스 조셉은 빈곤의 세습화와 관련하여 박탈의 순환을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가 가난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나는 조셉의 의견에 동조한다. 내가 가난은 사회 구조적 현상인가에서 열거한 가난한 가족들의 사례들 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모두가 그리고 여섯 번째에도 부분적으로는 부모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주목하길 바란다. 어느 교육학자는 빈민층 어머니들에게 장난감 사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증대되게 됨을 입증했다. 교육학자 고든 역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내용을 알아야 자녀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부모가 제대로 알고 가르칠 때 자녀도 제대로 알게 되고 일도 잘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기에 가난을 세습한다는 말인가?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인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업이 좋아야만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라. 즉,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직업이 엿 같아서 그런 것이므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들 역시 부모가 갖고 있는 직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가난을 그 부모가 대부분 그랬듯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가난한 자들 중에는 운명론자가 엄청 많다. 물론 직업 중에는 부자 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 일한 대가가 사회적으로 정하여진 직업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런 직업들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일 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직업은 결코 아니다. 부자 되기 어려운 직업에서도 종종 부자가 튀어나오지 않는가 말이다. 직업이란 식당의 메뉴와 같은 것이다. 식당 주인들은 어느 한 가지 메뉴를 해보아서 잘 안 되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탓, 위치 탓, 인테리어 탓을 하며 다른 메뉴를 올려보지만 그것 역시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메뉴 종류만 늘어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맛이 나는 것이 없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한 가지 일에도 혼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 가난한 막노동자들 중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야 찾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이며 장인 정신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렵다. 일을 어떻게 하여야 잘하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만 따지는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그 결과 가난이 세습되고 만다.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잘 받는 길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데 있음을 부모로부터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가난에서 모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빈부 간의 교육 불평등 및 학력 격차를 없애고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온 수많은 선진국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한때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형편없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며 정부의 교육 투자 역시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66년 존스 홉킨스대 사회과학 제임스 콜먼 교수가 무려 60여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학교 상황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빈민층 자녀들에게 제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해도 부모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각한 해결책은 빈민층 자녀가 빈곤층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든 여러 계층이 섞이도록 법이 정하여졌고 흑인이나 백인만 다니는 학교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상황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가난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편부나 편모수라에서 자라는 자녀가 충분한 교육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시아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들 대다수는 그나마 모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계층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병행하여 그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빈민계층에게 당신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 당신 역시 가난한 이유, 당신의 자녀마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며 그 생각을 세습한 당신 역시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당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일을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을 조심스럽게 몇 차례 하곤 했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랄하고 자빠졌네, 철저히 부려먹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이라는 말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었고 언젠가부터는 그런 자들을 보아도 침묵하게 되었다. 물론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처럼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빈민 가정 자녀들 대부분은 제 아무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가정이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낭망하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여기고 공부하여 봤자 별 볼 일 없다고 단정하며 그저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을 찾는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일한 대가를 더욱 많이 얻어내는 방법은 무시하고 그저 투자를 잘하여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더욱 돈 빨리 버는 길만 찾아 나서지만 결국은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고 만다. 여기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부모가 가난한 이유는 학력이 없거나 직업이 후져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가 이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진짜 알고 있으리라고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부자가 된 사람만이 그 비결을 제대로 아는 법이다. 내가 바로 그런 부자이며 나는 너희들 호주머니 속 푼돈을 노리고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금융지식이 많고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너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냥 책을 써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거나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같은 곳들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일 잘하는 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더냐? 이것은 미국이건 어디건 마찬가지며 그들은 모두 너희들이 그나마 모은 푼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다.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가 가난한 집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일단은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라. 돈이 없어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을 못 다닌다고 서러워하지 말라. 교육 방송이나 인터넷 과외에 관심을 가져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을 붙잡고 늘어져라. 집안이 제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부모가 이혼했건 한쪽에서 소주병이 난무하건 한쪽에서 통곡 소리만 들리건 간에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해라. 엉엉 울고 싶은 상황이라면 울어라. 하지만 5분 이상 울지 말고 삼켜버리고 하늘을 향해 으악 크게 한번 소리치고 다시 공부해라.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이 없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라. 돈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괄시와 모멸을 당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모멸감과 내가 흘린 눈물로 날카로운 비수를 만들어 마음속에 나 죽어도 이날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하고 진하게 난도질하고 다시 공부해라.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공부만 해라. 공부는 궁극적으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임을 명심해라. 그리고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거나 최고의 장학금을 반드시 타라.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하고 좋은 덤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성교재? 개소리 하지 말고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바보처럼 공부만 해라. 명심해라. 이 사회는 학벌 사회이고 이 학벌 사회에서 출세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일단은 최고의 학교를 나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일단은 공부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1, 2년 해도 도저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공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지는 말아라. 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 다니고 학교 공부 대신 닥치는 대로 일하는 방법과 장사나 사업에 대한 책을 읽어라. 아르바이트도 해라. 기술학교에 다닌다면 배우는 분야에서 우선 진짜 귀신이 되어라. 졸업 후에는 학벌사유 근처에서는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하여 하는 말은 믿지 말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려라. 절대 절망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믿어라. 좀 세게 강하게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가난이 세습되는 가난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그 부모들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잘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난이 계속해서 세습되고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을 끊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공부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매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팩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